안타깝게도 여자 사장님들이 좀 많습니다. 남녀 구분 없이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오늘 새벽에 부산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내려왔는데 기차칸이 사람이 항상 엄청 많더라고요. 많으면서 무엇을 느꼈냐면은 중간에 보면은 역들이 있죠, 하나씩. 근데 제가 잘못하면은 다 여기에 거치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 시간대 모르고 그 시간대에 탄 것 같아요. 근데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차로. 그냥 단순하게 저희가 기차하면은 그냥 여행 그리고 장거리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교통시설이 잘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노선도 지하철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경전철, 철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게 다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그냥 원로에서 이렇게 결제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 그리고 부지런히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런 생각 좀 했는데 아마 좀 각자들의 상황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는 부산까지 SRT가 없을 때는 버스를 타고 이렇게 출퇴근을 이렇게 부산을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 버스가 그때도 영국 버스가 비싸가지고 일반 버스 아시죠? 일반 버스가 좌석이 엄청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항상 옆자리에 누가 앉을까 걱정이 되죠. 당연히 보통. 근데 가끔씩 제가 좀 스트레스였던 것은 그 햄버거예요, 햄버거 이런 걸 가지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옆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스멜. 그리고 또 조금 우리가 우리로 치면은 저희 고객님들, 비포, 작가들 이런 분들이 또 이렇게 딱 앉았다 이러면은 또 이게 전 개인적으로 제가 살 맞대는 걸 하죠. 딱 되게 너무 스트레스. 근데 그랬던 그 한 몇 년의 시간들이 떠오르면서 그냥 내가 많이 변해가고 있고 좋아지고 있구나 생각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리더십을 열어갈 텐데요. 리더십은 이글스 시스템의 한 부분을 강사의 경험과 예시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카운셀링 선생님과 방향이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르다면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 카운셀링 선생님의 방향을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꿈과 목표는 어디에 놓여 있느냐? 여러분들 각자들의 스토리들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서 왔는가가 아니라 어디로 가는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영예는 거기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현재를 뛰어넘어 얼마나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고 어떤 길을 개척해 나갈 것인가.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을 칭찬하지 마. 노력도 하지 않고 그럭저럭 현재 만족하며 주저하지 말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라. 자, 이게 무엇이냐면은 각자들이 이제 여러분도 과거가 있으시죠, 다? 과거 여러분 전성기가 혹시 있거나 스토리가 조금 진했던 시기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과거의 현재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성기가 어디인 게 좋을까요? 미래가 좋죠. 그러니까 전성기가 과거다. 아까 끝난 겁니다, 전성기가. 그렇죠?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나름의 과거에 임팩트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픈하겠습니다. 자, 저는 평범한 환경에서 평범한 부모님, 보통 집안이죠. 보통 집안에서 학력, 경력도 풍부했어요. 뛰어나지 못했죠. 그런데 항상 잘 되고는 싶었어요. 학력이 어중간한데 결과는 큰 결과를 만들고 싶어요. 이게 쉽지가 않죠.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런데 20대 때는 될 거라는 그런 저는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아직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으니까. 모르는 게 많은데 용감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용감한 20대를 제가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전을 합니다. 국내 네트워크를 시작을 합니다. 국내 네트워크를 시작을 해서 10년 정도를 했어요. 제가 보니까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까지 이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10년을 하면서 직급자로서 활동 기간이 8년 정도 됐습니다. 8년 정도니까 약간의 결과는 있었겠죠. 있으니까 그때 당시를 제가 보니까 사진을 막 찾아보니까 제가 결혼할 때 당시에 웨딩카였어요. 근데 제 자차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외제차를 모으는 게 제 나름의 보여주기고 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품도 그냥 한 개씩 정기적으로 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나는 성공했구나. 주변에서 20대 중에 나는 최상위 레벨이구나. 이런 만족감으로 제가 살았던 시기에 잠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지켜지지 않는 성공, 즉 경쟁력 없는 아이템의 네트워크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블랙홀이 있는
보상 플랜을 적용했습니다. 자, 우리 보시면은 그때 제가 20대였어요. 20대 때 주력 아이템이 복분자였어요. 20대인데 주력 아이템이 복분자였어요. 20대가 복분자가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복분자가 아니었습니다. 복분자인데 배즙이었어요. 배즙. 복분자가 1%도 안 들어갔어요. 향만 들어갔어요. 우리 아이스크림 있으면은 무슨 아이스크림 나오면 그 맛이 기분이 괜찮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향신료가 들어가는 그런 맛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냥 원래 건강했으니까 제품과 상관없이 그냥 건강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주 아이템 중에 하나가 백이 있었어요. 백. 근데 이 백이 제품을 뭔가를 많이 넣으면 터져요. 그래서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그냥 느슨하게 들고 다녀요. 이제 아이템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템으로 전달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혼자 소진을 하거나 조금 버리거나 뭐 그런 식으로 했던 시기가 있었고요. 블랙홀이는 보상 플랜인데 이건 하나씩 말씀을 드리지만 굉장히 힘든 플랜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진입 장벽 자체도 여기서는 어느 정도 결과를 만드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과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회사는 문을 닫게 되었죠. 그러면 저는 보십시오. 제가 20대 때 나는 결과를 가졌다. 그 과거에 제가 많이 사로잡혔다라면 과연 현재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그 과거는 과거죠. 과거는 끝난 거예요. 끝난 거다 보니까 근데 하나의 경험으로 해석을 하고 이제 그 다음 인생의 장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과거에 사로잡힌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보면 왜? 그때가 영광이었다. 거기를 계속 얘기만 하신다는 것은 결국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고 포기를 하죠. 그래서 정리를 하고 다시 이제 목표를 잡고 갑니다. 그러면서 다행히 다이아몬드 이그제큐티브라고 하는 직급을 달성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팀 디렉터 이상 직급자가 20조를 하면서 같이 가이드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가족들의 꿈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금자리든 와이프가 좋아하는 나름의 차든 그리고 자녀들의 적성을 모르죠. 저는 자녀들 뭘 잘하는지 몰라요. 저희 첫째는 욕심이 별로 없습니다. 욕심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해볼래, 저거 해볼래, 이거 해볼래 계속 그냥 제가 막 권유를 해야 돼요. 한번 제가 축구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축구를 했는데 몸싸움을 싫어하더라고요. 축구를 하는데 몸싸움을 싫어하면 축구가 안 되죠. 공용을 피해요. 그래서 야 너는 축구가 아니구나. 그래서 알았습니다. 정승이 너는 축구는 아니구나. 그래서 운동을 시키고 싶은데 그나마 몸싸움 안 하고 할 수 있는 게 줄넘기. 그때 줄넘기를 했어요. 줄넘기는 잘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적성을 하나씩 찾아갈 수 있고요. 둘째는 조금 밝더라고요, 친구가. 그래서 연기를 시키고 있어요. 연기를 시키고 그냥 막 해요. 집에서 계속 연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작용들은 있지만 그래도 자녀들의 꿈을 같이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게 가장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자, 보면은요, 저는 제가 제 또래들하고 얘기를 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지금 저는 현재 모습이 만족합니다. 저는 좋습니다. 행복하죠. 그런데 이 행복한 현재를 유지하거나 그 이상을 가져가려면은 이제는 뭡니까? 여기서 만족을 하면 안 됩니다. 만족을 하면 안 되고 그 이상을 제가 보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목표가 제가 우리 시너지 사업도 항상 내가 그 다음 목표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지만 현재를 뛰어넘을 수 있다. 저는 저의 미래 모습을 프리덴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프리덴셜을 가는 모습을 항상 상상합니다. 이 직업을 갔을 때 내가 앞으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어떤 모습을 가졌을 때 이 집 갔을 때 나한테 어떻게 내가 모습이 변해갈까? 그 모습을 생각하면은 일단 지금보다 더 한 단계가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가 이 직업을 가졌을 때 아마 팀 내에는 팀 디렉터 수구조가 아니라 펄 이그제큐티브의 직급자가 10조다. 동반 성장이다. 그 부분들은 저한테는 너무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면은 과거에 지켜지지 않는 성공을 인해서 한 번에 상처를 받았지만 지금은 지켜지는 성공을 우리가 같이 공유할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행복은 같이 나눠야지 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의 꿈과 목표가 지속 성장해 나가는 인생을 살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여기서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나의 목표랑 꿈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아니라 미래로 우리가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업을 하시는 게 우리가 앞으로 풀어가야 될 몫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시스템 중에 성공의 9단계에서 결심 파트가 있습니다. 이 결심, 다들 결심하시죠? 결심하실 겁니다. 지금 2025년 아직 2달이 안 됐습니다. 2달이 안 됐고 많은 시간이 남았죠. 자, 근데 결심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한 달 한 달을 체크를 어떤 걸 해보셔야 되냐면은 이 한 달 한 달의 목표들이 쌓여서 12달을 이뤄서 1년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럼 이 한 달 한 달이 내가 1년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월을 내가 어떻게 보냈는지, 그리고 2월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여기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1월을 내가 졌어요. 목표 달성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2월도 많이 실패했습니다. 그럼 이대로 흘러가면은 올 한 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는 빨리 적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결심 파트는 중요한데요. 이 결심에 있어서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면은 대가 지불의 종류입니다. 자, 우리는 다들 각자들이 시너지 사업을 우리가 사업을 딱 시작을 해요. 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대가 지불해야 될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하시는지, 그냥 하다 보니까 이 대가 지불의 벽에 계속 우리는 싸우고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소득 형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가 지불해야 될 것이. 저희 사업은 근로소득이 일이 아니죠.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차이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 주부분들이 많죠.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육아에 대한 부담을 여러분들 안고 있으실 거다. 그리고 항상 바쁜 사람들 있어요. 바쁜 사람들, 그럼 시간 관리. 그리고 주변 시선 있죠. 다단계 아니냐. 주변 시선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득 형성의 특징을 알아야 된다. 자, 우리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다. 즉, 고정수입이 발생해야 됩니다. 내가 활동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매출을 진행을 하지 않았을 시에는 소득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정수입과 안정적인 수입은 다른 개념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고정수입은요, 참고로 예전에 저희 동생이 제가 이제 시너지 사업을 만나기 전에 잠시 한번 힘들었던 슬럼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저희 동생이 저한테 제시를 하는 거였어요. 저희 동생이 했던 일이 거기에서 이제 저는 경력이 없죠. 자격증도 없고 관련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250만 원 받는 일이 있다고 자기가 딱 제시를 해주고 250만 원. 그때 저한테 큰 흠이었어요. 왜? 소득이 제로였어요. 당연히 250은 크죠. 근데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250을 제가 받는 순간 왠지 저의 성격도 저의 시간도 거기에 맞춰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이 좀 두려웠어요. 그리고 저희 동생이 딱 봤는데 동생에서 제시해서 저희 동생은 한 그때 300만 원대 중반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좀 재수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때? 300만 원 받는데 이 표정, 이 분위기 이게 별로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때? 그 모습을 가감하게 포기합니다. 가감하게 노를 했어요. 노를 했고 나는 호랑인데 호랑이는 고기를 먹어요. 그래서 동물원에 갇혀있는 호랑이가 되기 싫다. 그래서 저는 가감하게 그냥 야생으로. 자,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직장인들의 목표 월급이 500만 원이다 합니다. 평균적으로 500만 원 버는 데까지 조사를 해보니 13.1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13.1년. 중소기업은 조금 더 걸리고 중견기업이랑 대기업은 조금 덜 걸립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분들이 기준대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500만 원까지 가는 직장인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많지는 않으나 잘된 케이스를 예를 들어드릴게요. 시작 소득은 300으로 시작해요. 시작 소득은. 그리고 연 20만 원씩 월급이 오릅니다. 자, 인상이 되고요. 저축을 절반을 한다. 이게 불가능하죠, 거의. 불가능하지만 조금 제가 좋게 잡아봤습니다. 자, 이때 이 사람은 1년에 1,800이 저축이 되고요. 5년이면 약 1억 조금 넘는 금액을 저축을 해요. 자, 이런 분들이 많죠? 여러분 필드에 나가면. 자, 저희 사업입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펄 이기제티티브까지 5년 걸려요. 5년. 자, 5년 펄까지 저축 금액은 제로입니다. 저축을 하지 않고 본격적인 저축은 펄 이기제티티브 이상부터 저축을 한다는 가정을 해볼게요. 이분은 메가투로 진행을 했을 시 5년간 이상 저축은 얼마입니까? 제로입니다. 제로.
제가 보면은 밖에 일이나 그럼 초조합니다. 왜? 밖에 있는 친구들은 쌓아간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계속 저축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자, 6년 차가 됩니다. 저희는 이 사람은 6년 차부터 이제 저축을 하는 겁니다. 자, 6년 차 이 사람은 똑똑같이 평상시 리듬대로 저축을 쭉 하면 1억 2,600만 원 저축이 되겠죠? 자, 저희 사람은 한 번에 1억 2천. 소득의 절반을 저축하는 거니까. 펄 이그제큐티브가 2천만 원을 소득을 일으켰을 때 절반은 저축이 되겠죠. 그러면은 6년 차면 동점 내지는 역전 분위기 형성이 되죠. 7년 차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매년 1억 이상 차이. 8년 차는, 9년 차는 아까 13년 걸려서 이 사람 500만 원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 이상은 그 사람이 버는 그 이상을 저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개념을 보다 보면은 저희들이 고정소득은 없지만 결국 고정소득과 안정적인 소득은 개념이 다르다. 요거 하나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요. 고정소득은 없지만 충분히 우리는 사업소득으로서 우리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정도 저축도 좀 작은 저축은 좀 때로는 하고 못하고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라. 결국은 역전이 가능하다.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매칭 파트너 숫자에 따라서 소득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걸 알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숨은 것은 같은 매출인데 소득이 다르다는 거죠. 매출을 다르게 일으켜서 소득이 커진다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런 개념입니다. 팀 리더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나를 기준으로 매칭 파트너가 없는 상태에서 좌우에 6,012 형성이 됐습니다. 6,012가 그럼 이 사람의 소득은 베이직 보너스 60만 원만 주어질 겁니다. 이 사람의 소득은. 그런데 매칭 파트너가 만약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60이 아니라 메가 매칭 보너스 30만 원이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90만 원이 되고요. 매칭 파트너가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120만 원이죠. 매칭 파트너가 3명이 있으면 135만 원이 되고 4명이 있으면 150만 원. 자, 같은 팀 리더 직급이라고 매칭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소득이 2.5배까지 차이가 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2.5배 여러분. 액수가 적을 때는 그 2.5배가 안 커요. 그런데 저희는 직급이 있죠. 팀 리더가 아니라 팀 매니저는 350만 원. 자, 액수가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팀 디렉터, 팀 엘리트, 펄 이그제큐티브, 에메랄드 이그제큐티브까지 갔을 때는요 소득의 차이가 3천만 원대까지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2.5배라는 게 여러분 직급이 올라가고 소득이 달라지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포인트는 같은 매출이지만 매칭 형성 숫자에 따라서 소득이 달라진다는 게 포인트죠. 여러분. 자, 어디에 여러분의 매칭이 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매칭 형성에 적극성을 가질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죠. 우리는 같은 동반 성장이니까. 그리고 컨택된 사업가가 이글스 시스템에 제대로 가이드를 해나가게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진정한 파트너가 됩니다. 컨택만이 아니라 이글스 시스템까지 딱 우리가 가이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럴만 하죠. 왜? 여러분 의미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저희 소득의 두 번째 특징이고요. 그리고 단순 판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으로 가이드를 해서 경영을 위한 세일즈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러분 노동주의가 아니죠. 저희는 시스템 소득을 일으켜야 됩니다. 결국은 시스템 소득이 즉 곱셈의 법칙이고요. 시스템 소득이 즉 동시다발 비즈니스가 된다는 거죠. 내가 일을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서로가 팀이 여러 팀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1이 아니라 2가 되고 2가 아니라 4가 되고 4가 아니라 8이 되고 8이 아니라 16이 된다는 거죠. 곱수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가 그 소득이 비전 있는 소득이죠. 그 소득이 나의 힘을 뛰어넘는 정말 큰 소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팀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룹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어때요? 우리가 편성이 됐을 때 그룹에서도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그룹의 가이드를 받으면서 따르겠지만 거기에서도 나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룹에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보태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저희는 뭡니까? 시스템 소득은 더 극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파도가 있어요. 혹시 제가 말이 많습니까? 조금 자제 좀 래퍼자 이런 소리 하고 많이 들어가시고 자, 물이 저희 부산에 보면 해운대를 갔다잖아요. 해운대가 파도가 엄청 세더라고요. 낮은 물에는 파도가 엄청 셉니다. 낮은 물. 지금이 낮을 때는요 우리 사업가는 소득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불규칙적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바다도 깊은 곳은 파도가 잔잔하죠. 직급도 우리 사업도 직급이 내가 어느 정도 차오르지 않습니까? 그럼 소득이 어때요? 불규칙적이지 않고 어느 정도 격차는 줄어들고 에버레지가 운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리 사업을 해나가면서 나중에는 결국은 여러분들 직급 성장도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 환경 세팅입니다. 대가 지불 우리가 보면은 거기에서 소득에 대한 이해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환경 세팅입니다. 자, 환경 세팅은 여러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주부 사업자가 많은 관계로 일단 주부 사업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분들은요 육아를 하셔야 되고 주부들의 역할 중에 있죠. 본부 해야 될 것이 육아도 있고 집안일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나가면서 사업을 하는 게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 내가 기존처럼 주부로서 기존처럼 주부가 직업이 만약에 뭐 육아나 집안일 해나가는 직업군이다. 그러면 그거를 해나가면서 소득을 벌겠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직업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직업이 두 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서 여러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거를 내가 그대로 다 가져가면서 사업 소득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여러분들 어느 정도 해석을 해야죠. 자, 이분들이 다 주부죠. 많은 우리 사장님들이 주부분들이 다 있죠. 그럼 자기가 집안으로 돌아가면은 아마 그 집안 내에서 주부로서의 어머니로서의 뭐 아내로서의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사업가가 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그럼 사업가가 된다는 이 얘기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기 위해서 키워주기 위해서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을 하는 거죠. 부모의 경쟁력이 아이의 꿈을 지킬 수 있다. 이거는 저는 제 경험상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 부모님은 저한테 항상 하지 마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왜? 하면은 돈이거든. 그래서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그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눈치를 보고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저희 자녀들한테는 조금 그런 부분들을 안 할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해라, 해봐라. 해서 뭐 아니면 안 되지. 좀 그렇게 조금 가이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더 큰 거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작은 것은 좀 대체를 할 수도 있고 작은 거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부탁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왜? 결과적으로 내가 아이의 꿈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남편에게 대안이 되어줄 수 있는 가족이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꼭 우리 보면은 남편이 뭐 무조건 가장으로서 다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이 때로는 사회생활 하다 보면 힘을 잃을 수도 있어요. 변수를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사업은 여러분들 주부분들이 충분히 결과를 일으켰을 때 남편 이상의 대안이 될 수가 있는 사업이죠. 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내가 육아랑 집안일에 대해서 해석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제대로 해주시면 안 됩니다. 하지 마라, 안 한다가 아니라 그것을 때로는 당당하게 부탁할 수 있다. 왜? 당당하게 부탁을 왜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아실현해 나가는 멋진 엄마가 된다는 거죠. 누구의 엄마, 누구의 남편, 예를 들어서 아내가 아니라 그냥 나 그대로예요. 나. 그냥 나죠, 나. 내가 있어야 내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족, 자녀 이런 부분도 있죠.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의 스스로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도 충분히 색칠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사업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주부가 단순하게 내가 그냥 주부로서의 직업관 하나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사업가로서의 직업관이 들어온다라면은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의 해석을 분명히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20대 젊은 리더들이 많죠. 젊은 리더. 앞으로의 뭐 저희 사업에서도 미래죠, 미래. 자, 이분들은요. 20대 때는 저도 제가 20대 때 제가 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즐기고 싶기도 하고 뭔가 취미도 뭔가 좀 갖고 싶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싶기도 하고 굳이 고생은 조금 이따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누군 가질 수 있죠. 저도 그런 생각 가졌었으니까. 자, 이런 20대 분들 또 이제 사업가로 딱 된 거죠. 이분들이 기존의 20대로서 쭉 생활해 나가 이 사람들이 이제 사업을 결정을 했죠. 자기들이. 그럼 결정을 했다라면은 이분들이 이제 어떤 생각들을 가져야 되냐면은 일단 저희 사업은 학연, 지연, 혈연이 아닌 나의 노력으로 결과를 만들어주는 거죠.
학연 지은 재력이 아니라 말 그대로 노력분의 대가입니다. 내가 노력을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가랑 크기는 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 사람이 특별한 결과를 만들 수가 있죠. 보통 사람이. 자,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엄청 매력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나의 소득을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것은 더 매력적입니다. 항상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죠. 나는 200~300만 원짜리가 아니다. 나는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다. 근데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을 사회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더라는 거죠. 나는 내가 일이 더 그 정도고 인재고 잠재성이 엄청나고 그렇지만 그거를 보고 회사 측에서는 나를 고용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20대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죠. 나는 더 잘할 수 있다. 오케이. 더 잘할 수 있다. 그게 저희 시너지 이글스 네트워크 비즈니스라는 거죠. 자, 인생의 정확한 방향을요. 일찍 가졌을 때 그 힘은 어마어마하겠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제 첫 번째 선택이 만약에 시너지 이글스 사업이었다면 국내 로컬 기업이 아니라 그럼 아마 조금은 더 달라져 있지 않을까. 조금은 더 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20대 분들이 미리였었을 때 이 사람들이 인생의 방향과 사업과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것이 시스템과 나가 만난다. 그랬을 때 크기와 속도는 완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대가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취미, 욜로 이것 또한 저희 사업을 결정을 했다라면 해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부업자가 있습니다. 부업자가 있고 그리고 항상 시간에 쫓기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보면은요 생각이 좀 많으세요. 복잡하죠. 생각이 많고 그리고 주변 상황에 계속 딸려가더라는 겁니다. 주변 상황에 딸려가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 새로운 환경이 필요하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크든 작든 일단 목표를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왜? 주변 상황이 안 딸려가냐면 그리고 내가 생각이 복잡하다 보면은 스스로가 뛰지는 않으면은 걷기라도 하면은 환경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든 작든 목표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규칙적으로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 규칙적으로. 그리고 카운셀링 선생님들이 아마 여러분 한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럼 카운셀링 선생님 통해서 사업을 점검을 받고요. 참여로 인해서 시너지 이글스 환경을 갖추는 겁니다. 시너지 이글스 환경을 갖춰버리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뭡니까? 새로운 환경이죠. 새로운 분위기고요. 그렇게 해나가면서 자기의 복잡한 생각들이 하나씩 걷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상황에, 주변 상황에 안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환경 세팅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하면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영업이라는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소비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소비자를. 자, 영업. 우린 영업이 맞죠. 그런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영업을 하는 이유가 사업자를 만들기 위해서 소비자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1차 영업은 기초 단계의 빌드업 과정이다. 여러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네트워크를 소비자를 형성할 수도 있고 사업자가 형성이 될 수도 있고 그 안에 다 섞이는 거죠. 영업도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직접 영업입니다. 내가 직접 제품을 전달하는 직접 영업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소비자를 파생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소비자가 이어지고 소비자가 이어지다 보면 사업자들이 생기겠죠. 숫자가 늘어나다 보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관리 영업으로 바뀌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교육 영업이라는 것이죠. 교육 영업으로 인해서 그냥 바뀌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업을 할 때 우리는요 설득 영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득 영업이 아니에요. 하기 싫은 사람한테, 먹기 싫은 사람한테 제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한테 정보와 혜택을 주는 의미입니다. 어차피 다이어트 필요한 사람한테, 어차피 건강이 필요한 사람한테 우리는 전달을 해나간다. 그래서 즉 부담 강조 설득이 아닌 정보 전달과 혜택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은 영업을 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건 뭡니까? 부담이 아닌 거죠. 그 멈칫거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또 어때요? 다단계라고 하는, 다단계라고 두근두근 하시는 분들 있죠. 다단계. 저는 다단계가 엄청 통쾌해요. 좋습니다. 좋은데 건강과 자 보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서울에 피지컬 미팅을 진행을 쭉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제가 이 제품을 잡혔는데 다단계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그분을 다단계를 전달하실 거예요? 아니요. 뭘 전달하신 겁니까? 원팩을 전달합니다. 그 원팩을 전달하시는 건데 이 원팩이 다단계 혹시 알고 있나?
건강한 소비자를 만들 거면 건강한 다이어트를 전달하는 거죠. 또 말 그대로 건강한 다이어트는 어떤 제품이고 어떤 회사고 성분이 뭐고 이것만 전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더하기 우리가 단계 제한이 없고 레그가 2레그로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하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방법론이죠. 우리가 메가토 시스템의 방법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메가토 시스템을 설명을 할 때 제품을 만약에 먹고 있거나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효과를 보면 유지까지 자연스럽게 가는 과정이 많죠. 그러니까 어차피 유지를 한다는 것은 내가 돈을 쓴다는 거잖아요. 브랜드 체인지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는 거를 그냥 하지 말고 자기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방법론을 제시를 해요. 그게 다단계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새로운 소득 형성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뭐 소득 디자인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전달을 주는 겁니다. 전달. 그래서 저는 의미 해석을 제품을 전달을 할 때는 필요한 사람한테 전달을 한다. 필요한 사람. 그리고 전달을 할 때는 조금 더 확실한 우리가 이론적이든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지식을 전달을 해준다. 이게 측면에 깔려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추가 소득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추가 소득을 무엇으로 할 거냐.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메가토 시스템 및 소득 디자인 및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활용을 하는 것을 전달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 개념으로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요, 굳이 내가 전달하는 게 그 사람이 우려하는 그런 인식의 내용을 전달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 잘 따라오셨죠?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내가 결단을 하기 전에 대가집을 환경 세팅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쭉 세팅을 했어요. 아까 우리 사업이 초반에는 소득의 파도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고정 수입이 아니구나 이런 개념. 그리고 내가 진행을 하다가 난 내가 다단계 의식을 할 필요가 당장은 없구나. 왜? 목적 의식에 맞게끔 전달하면 되는 일이거든. 그리고 내가 주부로서 아니면 부업자로서 내 상황에 맞게끔 할 때는 내가 새로운 직업이 생기는 거고 새로운 일이 생기는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환경 세팅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까지는 여러분들이 쫙 깔고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쫙 깔고 들어오면은요, 그 다음부터 결단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럼 결단은 우리 무엇을 결단하는 거냐? 목표 달성하겠다를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너지 이글스 성공 룰이 있죠. 시너지 이글스 성공 룰. 여러분, 그걸 따라하겠다. 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듯이. 시너지 이글스의 사업을 내가 해서 결과를 가져가겠다. 시너지 이글스 사업의 룰을 따른다는 거죠. 그리고 행동의 양을 가져가겠다. 행동의 양을.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형성을 해야죠. 강사가 막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 전달을 해줘요. 그건 강사의 경험이잖아요. 그럼 들었어요. 듣기만 하고 여러분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심은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집중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좋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목표 달성을 하겠다라는 결단이죠. 목표 달성하겠다. 그럼 목표를 세울 때 우리는 직급 목표를 세우시고요. 소득의 목표를 세우시고요. 프로모션 달성의 목표를 여러분들이 많이 세우실 겁니다. 자, 이거 세울 때 여기에서 우리는 결단 안에는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지키겠다는 거죠.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달성하겠다.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시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시간이 들어간다는 건 달성하겠다에 대한 내가 책임을 지는 거죠. 하긴 해야죠. 뭐 언젠간 하겠죠. 언젠간 하겠죠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결단이 아닌 거죠. 그건 그냥 보여주기식의 결단일 수 있다는 거죠. 진정한 결단은 그 결단 안에 시간을 넣는 것이 좋다. 자, 직급입니다. 직급 달성할 때 우리가 1번 주로 많이 잡는 것이 팀 레벨 중에 가장 첫 번째 직급, 팀 리더, 3개월 팀 리더를 많이 잡죠. 3개월 팀 리더를. 자, 여러분들이 각자 팀별로 자세한 가이드는 카운셀링 선생님의 강의를 따르십니다. 저는 일단은 저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3개월 전 팀 리더를 많이 잡습니다. 신규 사업을 결단하시면 3개월 팀 리더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팀 리더라고 하는 직급의 의미는 저희 시너지 이글스 사업에 있어서 여러 프로모션 중에 엄청 우리가 좋은 문화가 하나 있다. 여행 문화가 있죠. 그러면서 여행 프로모션을 달성할 수 있는 직급이 일단 팀 리더입니다. 이 직급을 달성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팀 리더를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나 이거 하나는 알 수 있죠. 어쨌든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직급을 달성해 나갈 때 내가 팀 리더를 달성하다 보면은 그 다음 직급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첫문으로 팀 리더를 우리 도전을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이분이 이렇게 달성을 했어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1년 팀 디렉을 목표로 달성.
1년 팀 디렉터. 1년 팀 디렉터는요. 팀 디렉터라고 하는 직급이 저희 개념으로서는 저는 1차 성공자의 개념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팀 디렉을 딱 성급을 딱 했을 때 그때부터 제가 우리 사업에 대해서 조금씩 보인다. 그리고 미본사를 방문하는 직업이죠. 미본사. 저는 이 미본사 방문이 저한테는 전환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서는 제가 국내 네트워크를 했을 때는 제품 방문인 거 자체가 없죠. 제품이 없는데 어디를 방문을 합니까? 근데 시너지 사업은 제품 아이템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것을 많이 들어오죠. 자료도 많이 보고. 근데 그걸 실제로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뭡니까? 확실한 신뢰가 생기죠. 그리고 그 비전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STP를 전달할 때는 힘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미본사 방문 여러분들 안 하신 분들은 꼭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사업이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제2의 시작이 이 직급부터 저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펄 이그제큐티브 직급을 여러분들 각자 세워줄 거예요. 2년 펄 이그제큐티브. 자, 인생의 마스터키라고 합니다. 인생의 마스터키.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밀렸던 저축도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많이 하다 보면 말을 계속 바꿔야 되다 보니까 그냥 깔끔하게 펄 이그제큐티브부터 저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한 번에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제 나름대로는 동기부여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름 각자 이 직급을 왜 달성해야 되는지, 직급을 달성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걸 얻을 수 있는지 그런 걸 여러분들이 보고 목표를 세우시는 게 좋다는 것이죠. 소득입니다. 소득. 첫 번째 300만 원. 왜 300만 원이냐? 일단 여러분들이 기존에 받았던 익숙한 소득 있죠? 그게 200만 원일 수도 있고 100만 원일 수도 있고 300만 원일 수도 있어요. 그 소득을 먼저 달성하십시오. 익숙한 소득. 빨리 나를 찾아야죠. 딱 내가 나의 익숙한 소득을 찾으면은 순간 뭡니까? 이제 급한 물 같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스스로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소득 500만 원. 나를 뛰어넘는 새로운 시작. 500만 원. 자, 제가 지금 너무 액수 얘기를 좀 직접적으로 하니까 혹시 불편하시나요? 근데 죄송합니다. 이번 강의 이렇게 준비가 됐기 때문에 지금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1000만 원. 1000만 원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성공자로서의 상징적인 수치. 다른 세상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제가 1000만 원 소득을 안 받았을 때는 1000만 원 받으면은 어차피 제가 200만 원, 300만 원에 익숙해져 있을 때는 700만 원 플러스라고 해서 700만 원이 그대로 다 저축이 될 것 같고 700만 원이 뭔가 다 펼쳐질 것 같잖아요. 근데 웃긴 건 1000만 원을 벌면은 소비도 바뀌고요. 사고방식도 바뀌고 다 바뀌어가지고 순간 사라집니다. 제가 하루에 정말 사라졌던 것 같은데 어디갔지? 제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소득은 맞습니다. 큰 소득은 맞지만 따라같이 큰 게 있죠. 따라같이 큰 게 있어요. 1000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김밥 만두가 보일까?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200만 원, 300만 원 삼각김밥이 익숙했어. 근데 내 소득이 커져. 삼각김밥 그들도 안 볼 수도 있어요. 안 볼 수도 있고 이러면 금방 또 퀄리티 바뀔 수도 있고 안에 스테이크 들어간 김밥 뭔가 사람이 같이 바뀌는 게 있더라고. 근데 같이 바뀌니까 순간 사라집니다. 그거 미리 좀 주의 부탁드립니다. 2천만 원. 자, 2천만 원은 원래 급점이죠. 저희 이것의 사회에서 급점을 다 나타냅니다. 자, 이 2천만 원 소득부터는요 웬만한 사람들하고 붙어서 지지 않습니다. 웬만한 이걸 이기는 사람이 간혹 정말 있죠. 근데 그 중에 유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어떤 사람들하고 이제는데 한번 비벼볼 만한 소득입니다. 비벼볼 만한 소득. 이때부터 그런거리도 달라지죠. 겸손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혹시나 너무 바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주의를 합니다. 자, 그런 걸 체크를 하고. 자, 이런 소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모션이 있죠. 저희는 또 현금 프로모션 퍼스널 체크에서도 가져갈 수 있는 프로모션. 가장 진입하기 쉬운 프로모션입니다. 이걸 일단 달성하다 보면은 그 다음 프로모션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여행 프로모션은 첫 번째는 여러분 스스로의 참여죠. 여러분 스스로의 참여.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가족, 지인들을 같이 모셔갈 수 있는 참여죠. 그리고 세 번째는 파트너 숫자. 같이 가는 파트너가 몇 명이냐. 몇 명의 파트너와 어떤 직급의 파트너들이 갈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점점 얘기의 의미도 업그레이드 됩니다. 처음에는 혼자 점점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 주제들이 생기고 여러 결단과 여러 동기부여가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저희가 아까도 우리 호스트 분께서 프로모션 쭉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긴 프로모션이 같이 운영을 해주는 우리 그룹과 회사에 너무 우리는 고마운 하나의 환경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왜? 당연한 게 아니죠. 당연하지 않은 곳에서 사업을 해본 저로서는 이 환경이 너무 고맙고 안정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누구든 간에 내가 부업자에서 조금 전업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목표를 세우잖아. 이 목표를 전부 다 똑같이 같은 목표를 세운다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과연 가능할까요? 근데 우리 이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겠다 결단. 여러분들 아시겠죠? 목표를 다 달성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시너지 이그스 사업의 성공 공식을 짜겠다. 성공 공식을 짜겠다. 그 공식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는 이그스코어입니다. 이그스코어를 하겠습니다. 자, 이그스코어는요, 성공자들의 성공 습관을 체계적으로 따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인의 행동 능력을 이그스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시너지 이그스 시스템에서 말하는 진정한 결심은 이그스코어입니다. 이그스코어의 생활화, 습관화, 연속성, 그걸 얘기합니다.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쭉 간다 하면, 자, 이게 우리는 행동이죠. 두 번째입니다. 성공의 구단계가 있죠. 성공의 패턴이고요. 성장의 체크리스트라고 하죠. 자, 여기는요, 시너지 이그스 사업의 성공을 위한 성공 패턴인데요. 이미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결과로 입증된 방법이다. 사업을 여러분들 각자 진행하실 겁니다. 하다가 보면은 성장이 멈추는 시기가 오거나 정체가 올 수 있죠. 그럼 어느 부분이 부족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꿈과 목표를 딱 세우죠. 딱 세웠을 때 여러분들 그 안에 시간을 딱 넣는 게 제가 좋다라고 아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심을 합니다. 결심은 행동을 하는 거죠. 행동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열심히 이것을 해야 되겠다 딱 하면 이제 트레이닝이 들어갑니다. 자, 그 트레이닝 딱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이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이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내가 소비자를 만드는 트레이닝, 그 사업자를 안내하는 트레이닝, 여러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트레이닝들을 우리는 팀 트레이닝, 여러분들 개별 트레이닝, 그룹 트레이닝 싹 다 섭렵을 하게 되겠죠. 그럼 명단 작성을 합니다. 이 명단 작성도 여러분들이 하다가 보면 처음에는 숫자가 적을 수 있어요. 근데 명단 작성도 꾸준히 하다가 보면 숫자가 늘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컨텐츠가 초청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많은 컨텐츠 초청을 이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STP는 여러분들 첫 번째는 필드 STP, 여러분들 직접 밖에서 현장에서 푸는 STP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룹으로 우리 초대를 해서 그룹 강의 안내하는 STP가 있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2대1 미팅 STP가 있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는 STP를 나를 연속적으로 다양하게 풀어갈 수가 있다. 후속 조치는 STP가 운영이 되고 나면은 그 온도가 24시간, 48시간 안에 꺼진다는 거죠. 왜? 긍정과 좋은 에너지를 자기가 잡으려을 때 그게 현실인지 못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후속 조치를 여러 툴로 인해서 그대로 이어가준다. 그 다음에 이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카운셀링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요. 또 이것을 계속 지속 반복을 하는 게 성공의 구단입니다. 여기서 내가 어느 지점이 빵꾸 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죠. 알면은 체크가 됩니다. 모르면 체크가 안 되겠죠. 그러면 내가 빵꾸가 나는 지점을 좀 더 지속적으로 더 카운셀링을 받아 나가면은 조금 더 현명한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자, 우리는 관계심은 3라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라인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여와 카운셀링을 통해서 정확한 룰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시스템에서는 각각에 맞는 역할을 정의하고 있죠. 그럼 말 그대로 각자 그 위치에서 맞는 책임과 의무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여러분들이 딱 배우시면 그냥 말 그대로 혼선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보면 시계 방향이 정확치 않고 시계가 여러 개면 혼선이죠. 근데 저희 시너지 이것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정확한 각자 그 위치에서 내가 카운셀링 선생님과의 관계, 그리고 카운셀링 파트너와의 관계, 크로스 사연과의 관계, 라인상의 스폰서와의 관계, 이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숙지를 하시면은 인간관계적인 문제는 이렇게 부분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업 진행 로드맵이 있습니다. 자, 신규가 사업을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면은 무엇을 배우냐? 말 그대로 사업 진행 로드맵을 그대로 트레이닝합니다. 우리가 트레이닝 로드맵을 가지고, 자, 시너지 이것을 사업을 결단한 신규가 가장 먼저 배우는 사업 트레이닝이 사업 진행 로드맵에 맞게끔 가이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트레이닝은 하루만 해도 다 가능할 정도로 쉽고 간결하다라는 게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또한 여러분들이 몇 번에 걸쳐서 하느냐 아니면 얼마 만에 하느냐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왜? 트레이닝을 딱 배우고 나면 이게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단시간 안에 연속적으로 해서 배우시고 바로 행동을 한번 실행하면서 한 번 더 배운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운영을 하면 굉장히 좋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무슨 결단을 하냐? 행동의 양을 쌓겠다라는 결단이죠. 그러니까 행동의 양 중에 우리는 25대 10대 4라고 하는 횟수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 명단을 여러분들 150명 정도의 명단을 여러분들 활용하죠. 요즘 보니까 핸드폰에 제가 몇 명 저장되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은 많이 저장되어 있는 분들이 많죠. 근데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은 나의 인맥이 아니다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은 핸드폰에 300명 저장되어 있어서 150명이 아니면 나머지 150명이나 명단이죠. 그냥 아는 사람들이 명단이죠. 이 명단의 특징은 사업을 한 사람이 명단이 아닙니다. 그냥 나의 아는 지인을 명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명단을 여러분 활용하시면은 이 달에 시도를 할 명단이 25명. 시도를 했을 때 긍정적인 반응이 10명. 그리고 그 중에서 액티브한 반응이 4명. 이런 수치로 들어가는 게 25대 10대다. 제품이 필요하거나 꿈이 있거나 긍정적이거나 직업이 있고 안정적이거나 무엇을 찾고 있는 사람이거나 주변으로부터 인정받거나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 이 사람들이 이 명단 안으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걸 시도를 하냐? 이걸 시도하는 거죠. 무료 체험 이벤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12개월 있죠. 1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정말 좋은 게 저희 제품은 기능성입니다. 모든 주제별로 우리가 제품을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1월이에요. 새해입니다. 다이어트 계신가? 자, 2월입니다. 이제 구정이 시작돼요. 또 다이어트 계신가? 3월입니다. 3, 4월이니까 황사가 와요. 기관지가 와요. 5월 가정의 달입니다. 5월, 6월 비키니 입어야 됩니다. 6, 7월, 8월. 그리고 이제 한 8월, 9월 이렇게 돼요. 그 시기, 그 달에 맞는 국가적인 이벤트, 이슈들이 있죠. 12개월별로 다 짤 수 있잖아. 12개월별로 다 짭니다. 짜서 처음 한 주에 온라인으로 싹 정리를 하든 오프라인으로 만나든 여러분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매달 25대 10대 사람 도전하셔도 된다. 메가투 시스템이 있어요. 메가투 시스템. 어마어마한 방법입니다.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저는 더 제가 강해지는 것이 이 방법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론을 여러분들이 푸는 방법, 끝나고 영상 활용해서 후속 조치하는 방법, 이걸 25대 10대 사로 하셔도 되죠. 리얼 스토리가 있어요. 나의 데이터가 있는 사람들 리얼 스토리를 과감하게 활용하겠죠. 나의 데이터가 약한 사람은 리얼 스토리 활용 과감하게 못해요. 좋다 하더라 이렇게 되겠죠. 근데 나 좋다 좋아요 찍어도 제가 부산이니까 지금 사투리를 딱 들은 겁니다. 좋아요 찍어도 원데이 세미나가 있어요. 초대를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리고 피지컬 미팅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행동의 양을 쌓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양 안의 질이 있다.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양을 쌓아가는 것은 각자들이 여러 주제들이 있을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가이드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는 한 명 안에 250명이 있다는 얘기에서 어느 그룹에 비가 오죠? 어느 사업가가 사업을 잘 준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냐면 이것은 시스템의 가이드의 역할이죠. 여러분이 일단은 이 시스템에 속해 있는 사람이 가이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은 가이드 못합니다. 그럼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일이 되려고 당연히 하셔야죠. 그러면 가이드를 당당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트레이너로서의 준비죠. 트레이너로서의 지금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트레이닝도 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나의 팀의 속도는 빨라지는 거죠. 근데 내가 트레이너로서 역할을 못하고 누군가한테 맡겨야 돼. 카운셀링 쌤한테 부탁을 해야 돼. 그러면 나의 속도는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꾸준한 컨택이죠. 꾸준한 컨택. 우리는 계속 이러다 보면은 어느 파트너, 어느 누구 소비자로 인해서 연결돼서 어떻게 사업자가 나올지 모릅니다. 왜? 우리 보상 플랜에는 단계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보상 플랜은 단계 제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연결돼서 A팀의 빅 파트너, 빅 사업자, B팀의 연결돼서 빅 파트너 이렇게만 나와도 충분히 되는 비즈니스죠. 자, 이게 어마어마한 비전입니다. 지금 뭐 후반부로 가는 갈수록 여러분들이 조금 진지해지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지금 잘 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준비 많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동의 양식 우리는 한내그 사업이에요. 두레그 사업이죠. 한내그 사업이에요. 두레그 사업.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한내그
4부 정도가 클 수밖에 없어요. 한 대가 사업. 그 다음에 사업의 시야가 당연히 두레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보다 좁다. 조금 센 얘기죠. 센 얘기지만 이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번에는 강의가 이렇게 준비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노력 대비 결과가 생각보다 안 클 수 있다. 노력 대비. 아까 제가 우리 그 보상플랜 말씀드렸잖아요. 매칭 수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이 플랜이 있죠. 그냥 60만 원 비즈니스냐 아니면은 180만 원 비즈니스냐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두레거든요. 나의 승급을 내가 정할 수 있어요. 좌우를 내가 다 간절하기 때문에. 그리고 팀워크 사업이 제대로 된다는 거죠. 팀워크 비즈니스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어때요? 여러분들이 소득의 극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니까 충분히 더 큰 동기부여가 되고요. 이것을 시스템을 활용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시스템 활용은 결국 시스템 소득이라는 것은 나를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때요? 그룹이 많으면 많을수록 팀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을 시스템의 활용도는 커지는 거죠. 당연히. 나를 다 이상의 그릇이니까. 내가 어떻게 다 담겠습니까? 소비자를 사업자를 전 못 담습니다. 근데 이것을 시스템으로 활용을 했을 때 그 그릇으로 담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결론은 두레그 비즈니스를 해야지만 진정한 시스템 소득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많은 분들이 결단했다고 하지만 흐름이 끊기는 분들이 많아요. 결단했지만 환경 세팅이 안 되니까 가다 서다 하고요. 그리고 소득이 어때요? 분명히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아까 시스템 소득을 일으키려면 내가 말 그대로 사업에 관여를 해서 여러분들이 매출도 일으켜야 되고 팀도 형성해야지 소득이 오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하기만 하면 소득이 나온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바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 알바를 못 알아듣습니다. 자, 그거죠. 뭐 그까지 제가 눈높이를 못 맞지 않았어요.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뭡니까? 이걸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이 개념을 당연한 걸 알고 가면은 그 다음에 내가 머뭇거림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까 것처럼 오케이 알겠다. 이제 환경 세팅이 됐다. 대가 지불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 그러면 결심하시라는 겁니다. 결과 나올 때까지. 그렇게 결심을 했을 때 여러분은 힘을 가는 겁니다. 힘. 자, 지금 현재가 두렵습니까? 뭐 두렵다 얘기 안 하실 거잖아요. 자, 두려움을 이기는 건 추진력이라고 했습니다. 추진력. 행동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나는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요. 지금 2월 남아있는 시기 이번 한 주 행동으로 승부하는 그런 사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